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 대한민국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 적나라한 비판, 오늘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박노자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면 아주 잘 지냅니까? 대학교에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단대에서 볼 수 없는 책들이 거긴 많으니까요. 책을 보면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책 말고요. 책 말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즐거움을 찾으세요? 관악산 등산이나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등산요? 책 등산? 네, 그게 저하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 요즘도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 네. 미국에 갔다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또 언론에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재벌그룹 총수 또 내지 재벌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해서 일반인과 달리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면한다는 것이 만인의 법 앞에서 편든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사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오고,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아쉽게도 만인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근데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했다면 그때는 또 그 비판이 고스란히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홍법의 원칙, 만인 편견의 홍법 원칙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에 대한 위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스스로 5대 준범죄,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을 포함한 횡령 등등 5대 준범죄에 관련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네. 있습니다. 만약에 사면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또 비판하겠죠? 법과 원칙과 스스로의 공약까지 어겼다. 네. 이런 비판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삼성을 경제와 우리 국가 경제하고 이렇게 동일시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언론 행태는 좀 오래됐어요. 언론 자체도 삼성과 이미 둘이 아닌 하나가 돼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수신문, 특별히 보수신문, 경제신문은 이렇게 왜 균형, 정의, 진실 이런 부분보다 어떤 특정인들, 특정 기업을 이렇게 편들까요? 이게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적어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단마크에서 그런 거 절대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업 총수라면 또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여댈 것이라고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문들이 삼성 광고 의존율이 과연 몇 %인지 전체 소득에서 그거부터 아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이나 서구 사회, 이렇게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기업 경영자에 대해서 사면하라 이렇게 보도하지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은 그건 국민 공동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공동체 기본 원칙. 네, 우리 모두들이 만인이 법 앞에서는 변변해야 한다. 어떻게 태어나도 아무리 많게 적게 가져도 법 앞에서는 만큼은 무조건 변변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왜 근데 법 앞에 법과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데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왜 이걸 어겨도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회사가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정도가 그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GNP에서 삼성 계열의 이제 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네. 가까운데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한국 GNP에서 12% 정도 차지하는데 예컨대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같은 영국의 재벌이 영국 GNP에서 7%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크다는 월마트는 미국 경제에서 3% 이상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의존율이 대한민국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수염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가 계속 내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교수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10만 명 이제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아직도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국가보안법으로 그 죽임을 당한 조보남 축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후에 무죄가 확정됐고요. 네. 그리고는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완소견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지금 국회의원, 지금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다 국가보안법의 조견을 한테 받은 겁니다.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고요. 독재 정권을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국은 남북 분단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네. 저 같은 일반인마저도 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간첩죄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형법으로.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98조, 홍법 98조 간첩죄. 네.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간첩죄가 있고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도 되고요. 그러니까 군사기밀 누설하거나 다른 나라의 중요한 그 옥무산으로 취득한 기밀들을 누설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적어도 고무찬양죄나 몇 가지 그 독소 조항은 없애자, 이런 얘기가 돼서 거의 통과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때 반권주의가 거의 유사 종교처럼 됐던 적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안 좋고 해서 예컨대는 북한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적인 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혐오랄까, 이제 그런 거의 광기에 가까운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국민적 타자가 된 셈인데, 그런데 그런 광기나 혐오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한국에서 빨갱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남아있는 걸 보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나 이율배반이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컨대 방역 성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다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언론을 보면은 뭔가 근대성과 관련된 거라든가 합리적인 관료지 이런 거 관계되는 게 있으면 한국같이 선진적인 나라 이런 말 이제 반복되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선이나 근대선의 척도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일면으로는 이 국가보안법이 적용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뭐라 그래야 할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같이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같이 좀 선진하던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그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제 동료이기도 한 동국대학교 간정규 교수님이 그 집행 유예지만은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서 글 쓸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명기했을 때 그걸로는 유죄 받고 구속은 안 됐지만은 대학에서 사실상 그 해직이나 마찬가지로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또 시끄러웠습니까? 거의. 이 역사적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김일성의 이제 전쟁 발발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논리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유죄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생각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8569님께서 남북 분단 상태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군부나 친일파가 기득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보법이 이용되었겠지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조선의 수단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김성진님께서 악법도 법이라고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걸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연의 소지가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폐지하는 게 그거는 국회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국민동의 청원을 했는데 10만 명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도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한국 언론들은 그런 의미에서 언론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소수자 인권 지키기에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교수님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일단 우리한테는 발언의 자유가 훨씬 더 확대된 것도 사실이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산호맹 조직원들이 딱 잡혀갔을 때였는데 그때 박노해라든지 예?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시인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하와이에서 교수하시는 백태훈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잡혀갔을 때 제가 처음 한국에 온 겁니다. 네. 그들이 잡히고 나서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 한데 그 고문 이야기를 그때 신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인데 네. 반면으로는 부수가 많은 신문들, 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언론들이 기업 광고를 비롯한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가 아닌 기업에 훨씬 더 존속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삼성 부회장의 사면 논란도 이것을 운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언론이 권력의 편이었습니다. 네. 정치 권력의 편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권력의 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질환, 사회적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면 홍콩보안법도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돼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홍콩의 상황 한국 현대사에 비춰보면 교수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일단 독재 국가가 지금은 그 내부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을 강압 통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수 양단지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양단제의 나라가 꼭 이와 너무나 비슷한 억압적인 법률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면은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완벽하게 발전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엊그제가 5.18이었는데 교수님은 5.18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광주에서요? 네. 이번에 광주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광주에서 강의했죠. 네. 이제 한국민중항쟁사에 대한 강의를 한 거죠. 5.18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5.18 때 총 들고 싸우신 분들한테 빛을 너무 많이 친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희생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은 내부 검열, 자기 검열 안 하고 제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 하면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이유는 그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다 한 목소리로 5.18 정신 계승 얘기를 했어요. 네.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그 중에 한 분은 예를 들어서는 본인이 지금도 그 정신으로 문재인 독재와 싸우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들으면서 믿을까 말까 했었어요. 믿을까 말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분이 산식이 좀 있으신가? 산식이 무슨 독재입니까? 우리는 제한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제한이 있는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독재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사실 독재 이야기 하자면 지금은 기업 독재죠. 지금 정부의 독재는 아닙니다. 그 5년짜리 정부는 독재할 능력,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이야말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재용 사면 논란에서도 보여주듯이 기업이야말로 지금 독재를 한다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독재 시대입니까? 네, 기업도 주식회사 대한민국 뭐 제가 책도 썼는데 네. 그야말로 주식회사처럼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된 것이야말로 우리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